미국 대선 투표가 종료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최종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표 막판 승기를 잡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인 소송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 상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개표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명확히 패자와 승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른 질문들 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대선은 굉장한 접전이죠. 원래 좀 접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접전이 됐고요. 네. 특히 원래 예상대로 했으면 이제 남부의 세 개주 이른바 선벨트라고 하는 세 개의 경합주가 있었고 북부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세 개의 경합주가 있었는데 혹시 바이든 후보가 남부의 핵심 경합주 중에 하나인 플로리다, 거기가 워낙 그 선거인단 숫자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초반에 이기면 선거가 쉽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네. 물론 그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플로리다는 오차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장담은 못했고, 근데 막상 어저께 그 시작을 해보니까 남부 선벨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오후에 위에 있는 러스트벨트의 세 개주, 북부의 세력한 공업체의 세 개주의 개표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개표에서 워낙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마다 개표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 세 개주의 개표의 처음은 그날 당일날 투표부터 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지지층들이 당일날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서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면서 앞서갔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 연합뉴스에 6시 40분에 들어왔는데요. 네.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위스콘신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40분경에 들어와서 여기를 보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이 자정 좀 넘어서면서 다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역전과 재역전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지금 초접전 양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도 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력한 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주 같은 상황이 지금 핵심 경합주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지아주를 살펴보면 마지막 1% 개표를 남겨놨는데도 아직도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약 1,200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잠시 개표가 중단이 된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글쎄, 조지아 같은 경우에 오늘 펜실바니아와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저녁 전에 개표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확인해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팍스뉴스에서 하는 그 판입니다. 상황판인데요. 진짜 99%의 한 1,700표 차. 근데 지금 여기선 바뀌지는 않았고요.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우편 투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지 상황은 정확히 지금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조지아주에서는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관심 있는 펜실바니아죠. 네. 거기도 지금 97%, 근데 표 차가 0.3%밖에 안 남고 있고 지금 이 주에 남은 것들은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펜실바니아입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예상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네. 펜실바니아가 지금 선거인단이 20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이제 전체적인 판세는 확실하게 270명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거는 뭐 거의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다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6일까지 지금 우편 투표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일까지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개표를 하기 때문에 과연 3일부터 6일 사이에 우편 투표가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그 개표가 6일 이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바이든 후보한테 불리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투표가 지금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새 펜실베니아가 0.3%포인트 격차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우편 투표 4천여 표가 분실됐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4천여 표의 비중 클까요? 클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표 차이로 뭐 그 이하로도 떨어져서 적은 표 차이로도 결정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4천여 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이 빠진다면 이것은 펜실베니아의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안에 펜실베니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예상대로 선거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예상하셨습니까? 기자회견 자체는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 기자회견의 내용은 사실상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선거에 승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나와서 지금 자신의 이 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 그것이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계속 좀 되풀이하는 것이죠. 일단 우편 투표 자체가 불법 투표다. 그리고 이미 자기는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근데 승리를 했는데 지금 우편 투표에 불법 투표가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이기고 있는 주에서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자기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우편 투표를 부패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결국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소송전으로 가겠다.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선거 전부터 예고를 했던 우편 투표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판세가 본인한테 불리하게 지는 판세로 나오면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결국 이 법정에서 결판을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걸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본인이 대법원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전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또 의도도 담겨 있다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치적 의도라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 검찰에서 1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 탈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측면, 여러 사건에서 좀 이 탈법과 불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제 재선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미국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신이 이렇게 지금 승복하지 않고 재판을 걸고 대신에 나중에 결국 그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재판을 한 것을 철회하는 그런 대신에 자신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그런 타협을 좀 모색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미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시간과 조지아에서 제기한 소송들은 기각이 되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소송에 나설지 여부도 많은 관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추가 소송은 가능하지만 그 결과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게 근접한 선거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주 법에 따라서 1% 미만의 표차가 나왔을 경우에는 재검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위스콘신에서 표차가 2만 표가 나오는데 2만 표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다시 재검표를 하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와 또 그런 지역에 미시간 같은 곳에서 검표를 지금 개표를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 부정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명백한 얘기는 없거든요.
또한 그 각 주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주의 지방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으면 이제 지방 대법원으로 가고 최종 연방 법원으로 가는데 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각 주에서 결정한 그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전통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니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걸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 승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편 투표를 아까 말씀드린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3일까지인데 이게 3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로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펜실바니아 법원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주들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우편 투표를 받는 기간을 좀 느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소송을 지금 걸고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볼 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법원에서 뭔가 승소를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각에서는 그래서 승소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 시간을 지연시켜서 이 선거인단 구성이 12월 8일까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선거인단 투표가 아닌 이 하원이 투표를 하는 이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8일 날 주도에 이렇게 14일 날까지 모여서 12월 14일 날 모여서 주의 수도에 모여서 선거인단이 일단 상징적이지만 투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의회가 일정을 보면 1월 3일 날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1월 6일 날 미 의회가 상하원 합동으로 선거인단의 그 투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그 결과를 공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근데 만약 1월 6일까지 이것이 결정이 안 나면 근데 거기 하나의 전제가 270명, 지금 과반수 선거인단이 270명이지 않습니까? 양측 후보 다 270명을 넘기지 못했을 경우에 1월 6일까지 그러면 미국의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상원 같은 경우에 부통령,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판세를 봤습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270명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정헌법 12조가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뭔가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최대한 그 주의 그것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미국 정치 제도의 특징은 사법, 행정 그리고 입법이 다 따로따로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원, 특히 연방 법원에서 정치적인 것을 갖고 자꾸만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정치 영역에서 좀 결정을 하라라는 식의 그 입장을 보이는 게 연방 법원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버렛 그 대법관을 보수 성향인데 굉장히 빠르게 좀 무리수를 두면서 인준을 한 것을 지금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까지만 가져가면 보수의 대법관들이 자기한테 뭔가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양 후보들의 지지자들의 시위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분열, 양극화 현상, 좀 통합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본 것처럼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격렬한 양측 간의 지지자 간의 갈등을 봤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각각의 지지자가 상대편을 보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해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차, 2차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내보낸 그 사전 광고들을 보면 이것을 좀 분열을 부추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늘 공화당이 아닌 공화당의 대통령이고 민주당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토론에서 특히 강조한 점이 자기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트럼프 후보보다는 미국 통합에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가 선거를 나중에 이 결과를 수락하는 그 비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가 됐을 때 더 반발이 심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그 5월 달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인종차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로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되면 오히려 그런 또 지지 반대라든지 시위라든지 혼란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선 결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만 시간은 바이든 후보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완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